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이제 산으로 들로 야외 활동을 가시겠죠. 자, 다녀오신 다음에 한 주쯤 지나서 나도 모르게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부터 의심이 되시나요?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신증후군 출혈열 한 번쯤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가을철 농번기, 성묘 시즌이 되면 유행하는 질환들입니다. 처음에는 감기처럼 시작됐다가 합병증이 나면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이 질환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성열중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성열중입니다. 네, 귀한 선생님, 감염내과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요 계절에 유행하는 요 4가지 정도의 질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개할 4가지 질환이 선생님 어떤 질환들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 질환은 쯔쯔가무시병,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뭔가 쥐랑 진드기랑 관련이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드기와 관련이 있는 질환은 쯔쯔가무시병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고 네. 설치류와 관계가 있는 질병은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입니다. 네, 요 그림 가운데 계시는 이제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뭔가 이마에서 열이 지금 막 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 질환들의 특징이 이제 열이 많이 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을철 감염병 열성 질환에서 저희들이 특집을 한번 묶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보통 이 시즌 되면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질환들이라 네. 우리나라에서 이 환자분들이 얼마나 나타나나요? 네, 부산광역시 주간감염병 소식지와 감염병 포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네. 올해 8월까지 전국 쯔쯔가무시병은 203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165건, 네. 렙토스피라증은 22건, 신증후군 출혈열은 113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 8월까지의 자료이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환자 그 발병률을 보면 다 합해도 1000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8월이기 때문에 예. 환자 수가 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가을철이 되면 등산이나 야외 활동, 네. 농작업 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자 발생률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네. 시즌이 시작되니까 이제부터 많아질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을철 감염 열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많이 생기는데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네, 가을철에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도 하고 네. 농작업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캠핑이나 등산과 같은 네.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을철 열성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드기 같은 것도 선생님 이게 여름보다 가을에 더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가을철이 수확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가을철에 진드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쥐들도 더 많아져요? 가을철에 곡식이 또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먹이가 풍부해서 쥐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류 배설물을 통해 전파되는 신증후군 출혈열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쥐, 진드기들도 이제 가을이 되면 창궐을 하는데 사람들도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밖으로 많이 나가게 되니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다. 네, 요거 때문에 이제 가을에 유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들판에 다니면서 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쥐의 어떤 병이 나에게 옮겨왔을까? 쥐의 배설물이 체외로 배출이 되게 되고 이것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의 상처나 입이나 코, 점막 등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쯔쯔가무시라는 질병입니다. 요즘 되면 이제 이게 사실 어려운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네.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일본에서 온 이름인 것 같고 네. 이 쯔쯔가무시 병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쯔쯔가무시 병 같은 경우는 네. 쯔쯔가무시 균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네. 잠복기는 10일 이내이고 예. 호발 시기는 10월에서 12월입니다. 네, 딱 가을 시즌인 거고 예, 초겨울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딱 이렇게 뭐 이렇게 감염이 되자마자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한 10일 정도. 네. 그렇죠. 네, 10일에서 한 2주 정도 예. 잠복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주요 증상으로는 열이 나시거나 근육통, 또 발진이나 몸에 딱지 같은 가피가 생길 수 있고 예. 오한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생하는 부위가 네. 피부가 겹치고 예. 습한 곳인데 네. 주로 가슴이나 겨드랑이, 예. 복부 종아리에 발생이 됩니다. 예. 발진은 네. 몸통에서 사지로 퍼져나가는 반점상 구진 모양이고 네. 이외에도 국소성 또는 전신에 나타나는 예. 림프절 비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 번씩 저 그림으로 저희들이 보여드릴 텐데 일단 진드기 안에 있던 쯔쯔가무시라는 게 균인가요? 네, 균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드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드기 안에 있던 균이 문제였던 겁니다. 네. 예, 진드기가 이렇게 딱 물게 되면 그 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것이고 특징이 열이 많이 나고 네. 뭐 임파선 같은 데가 부을 수도 있고 지금 네. 가피 얘기가 나오는데요, 선생님. 네. 이게 지금 그림이 좋아서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 접히는 곳들이라고요? 네, 몸이 예. 접히거나 습한 부위에 예. 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의심이 되면 전부 다 이렇게 한번 벗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숨겨진 곳들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신 이후에 네, 샤워를 하시면서 네. 몸 구석구석을 보시면서 예, 혹시 딱지는 없는지, 예. 뭐 피부 상처나 진드기는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가피 하니까 가피라는 게 그럼 뭔데 하면 물렸다가 낳은 상처를 말하는 건데 딱지 앉은 거 그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처가 그 크기가 꽤 커요. 경우에 따라 좀 다양할 수도 있는데 예. 보통은 눈에 보일 정도로 예.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 가피를 찾으면 네. 이제 이건 쯔쯔가무시구나.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 열흘쯤 지나서 네, 열흘 열이 정도. 막 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발진이 온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먼저는 몸통에서 발생이 되고요. 네. 이후에 팔, 다리로 퍼져나가는 발진 모양입니다. 열이 나면서 이런 발진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야외에 나가고 난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나서.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갑자기 열이 나면 그냥 감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성묘를 갔다 왔네. 지지난주에 캠핑을 다녀왔었네. 이런 게 이제 떠오르시면 가피가 있는지 한번 몸을 벗어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진단은 이제 가피가 나타나면 쉽게 되는 모양입니다, 선생님. 그죠? 네, 가피가 나타나면 쯔쯔가무시 병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예, 진료를 오셔서 진단을 하게 될 때에는 예. 혈액 검체를 통해서 예. 바이러스 쯔쯔가무시 균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항체가가 높아지는지 예. 또는 특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부지런히 이렇게 찾으셔서 가피를 찾으시면 병원에 가면 그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하고 그러면 치료는 쉽게 되나요, 선생님? 치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단을 해서 항생제와 같은 치료를 하면 네. 쉽게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오시는 가피를 빨리 찾아서 오시기만 하면 네.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게 된다. 네. 다행입니다. 쯔쯔가무시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하나 더 한번 알아보죠. 이름도 어렵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요즘 되면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선생님. 네. 이건 어떤 질환입니까? 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열성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네. 잠복기는 5에서 14일이고 이것도 잠복기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네. 호발하는 시기는 4월에서 11월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름부터 가을까지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특징적으로 고열이 3에서 10일 정도 지속이 되고 예. 검사에서 혈소판 감소와 백혈구 감소가 나타납니다. 네. 그 외에도
부역, 구토, 설사를 비롯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림프절이 비대되어서 네. 1에서 2주 정도 지속되기도 하고 예. 심한 경우에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나 네. 신경학적 증상, 네. 혼수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뉴스에서 저희가 자주 들었던 게 이 SFTS인 것 같습니다. 네. 치사율이 굉장히 높네요, 선생님.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호발 대상이 아무래도 주로 50대 이상이고 예. 치명률은 12에서 47%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병이 SFTS가 네,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병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병명 안에 이 병의 이 특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중증 열성이니까 열이 굉장히 높게 난다. 네. 맞죠, 선생님? 네. 그리고 혈소판이 감소한다. 네.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뭔가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여름, 가을에 다 발생할 수 있고 고열이 38도 이상 42도까지.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열이 나네요. 네. 그리고 혈소판이 감소가 되고 지금 그림에서 보면 진드기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문제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이걸 이제 예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수칙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요거를 그림과 함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는 가급적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풀밭에서는 가급적 돗자리를 사용해서 앉으시는 것이 좋겠고 그냥 덜썩덜썩 앉으시지 말고 네. 돗자리 깔고 앉으세요. 네. 그죠? 네. 예. 그리고 겉옷을 벗을 때에도 풀밭에 그냥 벗지 않도록 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도록 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네. 긴 소매 옷이나 옷,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고 예. 진드기 기피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에는 네. 바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이 좋겠고 샤워를 하시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나 딱지 등이 있는지 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주도 올레길 걷거나 네. 부산도 이렇게 갈매길 걸을 때 보면 숲속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쯤 되면 네. 이게 이제 안내판에 이게 나타납니다. 그죠? 소참 진드기던가요? 그죠? 예. 예. 요 진드기들 조심하시고 긴 옷 입으시고 벌레 물지 않게 조심하시고 뭐 기피제 같은 거 있으시면 뿌리시고 이렇게 네. 주의사항이 다 있는데 네. 요게 이제 SFTS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 있는 그 안내판들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률이 아까 꽤 높았습니다. 치사율이. 예. 그러면 치료제가 딱 이렇게 딱히 없다는 뜻입니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효과적인 치료제는 아직 없고요. 없어요. 증상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가 주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나면 네. 해열제 드리고 네. 탈수되면 수액 드리고. 예. 하지만 이제 중증 환자에서는 혈장 교환하거나 예. 면역 글로불린, 리바비린 투여에 대한 임상 시험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뭐 다른 치료법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네. 치사율이 높으니 네. 하여튼 이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네. 예, 여름, 가을 내내. 자, 그리고 렙토스피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선생님. 네. 이건 뭔가요? 렙토스피라는 렙토스피라 균에 의해 나타나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예. 호발 시기는 9월에서 11월이고 예. 증상은 제1기와 2기로 나누어지는 이상성의 경과를 보입니다. 네. 이 질환도 이제 그 야생동물의 소변에서 뭐가 나와서 네. 물이나 토양이 오염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로 오는데 아까 인수공통 감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네. 뭔가요, 선생님? 인수공통 전염병은 네. 그 짐승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예. 사람에게도 같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개가 감염이 되면 그 네. 개를 통해서 나한테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림도 지금 나오는데 뭐 개도 있고 소도 있고 그래요, 선생님. 네. 그러면 목축하시는 분들도 네. 소를 통해서도 옮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들이 좀 특이한데 1기, 2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질병 자체가 네. 1기, 2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증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1기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이라고 해서 열이 나타나게 되고
폐혈증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잖아요. 네. 우리 몸 속에 피 속에 이렇게 독소가 떠돌아다니는 상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균이 검출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폐혈증기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 1기 상태가 있고 네. 거기서 이제 2기로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2기로 넘어가게 되면 입이나 눈, 코에 점막 출혈이 발생이 되게 되고 예. 호흡 부전이나 심장염,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사망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 네. 렙토스피라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치료제가 따로 있나요? 렙토스피라 같은 경우에는 예. 독시사이클린이라든지 네.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제가 확실히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아서 병원에 오시기만 하면 이제 치료가 가능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세 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유행성 출혈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은 이제 신증후군 출혈열로 바뀌었습니다. 네. 뭔가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네. 출혈도 생기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타 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한탄 바이러스 또는 서울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네. 잠복기는 2에서 3주 정도이고 포발 시기는 10월에서 12월입니다. 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출혈, 신부전이 3대 증상이고 네. 초기에는 발열과 두통, 결막 충혈, 발진 메스꺼움이 나타납니다. 이후에 저혈압, 급성 쇼크, 급성 신부전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전형적인 임상 경과는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네. 치명률은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미만에서 15%까지입니다. 이 질환도 이름에 이제 비밀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신증후군 출혈열이니까 네. 뭔가 콩팥에 문제가 생기고 네. 출혈이 생긴다라는 네.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얘도 이제 그 들쥐들의 배설물을 통해서 네, 한타 바이러스라고요. 네, 이게 그 그렇습니다. 한탄강 그 바이러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한탄강 지역에서 발견이 된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 옮아온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좀 특이한 증상이 있습니다. 눈가에 이렇게 출혈이 보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출혈기에는 결막 부종이 생기거나 예. 눈 충혈, 또 시력 저하나 네. 눈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콩팥에도 문제가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콩팥에 영향이 가게 되면 예. 처음에는 소변량이 감소했다가 이후에는 소변량이 또 많아지는 경과를 보이게 되고 예. 이후에 회복기에 접어들면 예. 소변량이 점차 회복되게 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한탄 바이러스라서 한탄강 유역에 이게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농부시거나 네. 아니면 군인들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듣기로는 군인분들은 그쪽에 계시는 그 군인분들은 이 한탄 바이러스 백신을 다 맞으신다. 얘기들 맞나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예. 군인이나 농부 그리고 신증후군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 하는 분들에게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예. 총 4회 접종을 하게 되고요. 예. 1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하고 11개월째에 1회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백신도 이제 맞지 않았고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가을돼서 이렇게 놀러 가셨다가 감염이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막 눈에 충혈도 되고 네. 소변도 안 나오고 막 열도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네.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한타 바이러스로 인한 신증후군 출혈열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해요?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특이적인 치료제는 아직 없고 예. 증상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열나면 또 해열제 드리고 네. 수분 부족하면 아까처럼 소변 안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수액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만약에 콩팥이 역할이 많이 나빠지게 되면 신대체요법을 고려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신대처법이라면 투석 같은 거 네, 중증인 경우에는 예. 혈액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치료해 보시면 경과는 좋습니까? 중증도에 따라 다를 텐데 예. 경증인 경우에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네. 중증인 경우에는 장기 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예. 회복하는데 수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쭉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느낌이 그러네요. 처음에는 이 네 가지가 다 감기처럼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열이 많이 나기 시작하고 열이 나고 그다음으로 이제 장기 합병증이 오면서 심각해지는. 네. 그러니까 쉽게 남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장기 합병증까지 연결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선생님은 구별을 잘 하시겠지만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저나 이 구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게 있나요? 그 네 가지 질병을 초기에는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겠죠. 예, 예. 쯔쯔가무시병 같은 경우에는 예. 발진이나 가피가 있는지 가피가 있었죠. 가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렙토스피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충혈이나 네. 아니면은 뭐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이 있는지를 봐야 될 예. 것 같고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고열이 지속이 되는지, 예. 예, 중증 열성이니까. 예, 그리고 뭐 의식 저하나 혼미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예. 열이 심하게 나지는 않는지, 또 혈압이 떨어지거나, 예. 예, 또 목 강직, 두통이 심하게 오지는 않는지 증상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열이 막 납니다. 뭐 야외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열이 막 나기 시작하고 온갖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병원에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우리가 구별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나는 그 계절 바뀔 때마다 감기 늘 하는데 네. 이게 이런 쯔쯔가무시나 이런 신증후군 출혈이나 이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 그냥 감기가 온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감기랑 이 무서운 아이들이랑 구별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네, 감기 같은 경우에는 미열이 나타나든지 예. 재채기, 기침, 콧물, 두통, 근육통과 같은 비교적 흔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가을철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진이나 가피가 있는지, 네. 또 구토 설사가 심하거나 예. 의식이 떨어지지 않는지, 예. 목 통증이나 눈 통증, 예. 눈 충혈이나 시력 저하는 없는지, 얼굴이 붉어지거나 복통은 없는지 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 네 가지가 선생님 다 바이러스 아니면 세균 감염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걱정이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걸렸어요. 내가 걸렸어. 나 확인됐습니다. 이제 네. 나는 이제 쯔쯔가무시로 확인됐습니다. 약 네. 먹고 있어요. 네.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 이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가 가족에게 가지는 않습니까? 뭐 이 네 가지 질환에서 예. 뭐 일상생활이나 이런 곳에서 전파되는 경우는 뭐 많지 않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하지만 격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격리할 필요는 없는데 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환자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네. 혈액이나 체액이 사람에게 전파되면서 병이 옮을 경우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일상생활이나 그런 공동생활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되는 경우는 뭐 매우 드뭅니다. 그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이제 이런 질환에 자주 걸리시고 자주 노출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고 치면 네. 요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또 특히 많으십니다. 네. 아무래도 기저질환도 있으실 것 같고 연세 때문에 면역도 좀 떨어져 있을 것 같고 네. 이분들이 특히 좀 조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할 네. 만한 게 있을까요? 노인분들께서 농작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네. 가급적이면 방수 처리가 된 작업복이나 네. 장갑과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야외 활동 후에는 네.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후에 2주 이내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예. 지체하지 말고 네.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네.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염내과 선생님을 모셨으니 요 즈음 되면 아마 어르신들 문자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방 접종 받으러 오시라고. 네. 무슨 폐렴 예방 접종, 무슨 독감 예방 접종 되게 많거든요. 네. 요 시기에 요런 예방 접종들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할 만한 것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선생님? 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10월에서 11월이 권장 접종 시기입니다. 예. 6개월 이상의 소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네.
유행 시기가 때 접종을 하지 못했더라도 네. 우선 접종 대상군은 예방 접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매년 받으셔야 하나요? 네, 매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매년입니다. 네. 예. 그리고 폐렴 사슬알균 백신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알고 계시는 폐렴 백신. 네, 그렇습니다. 네. 65세 이상의 고령이시거나 만성 질환자,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에 13가 단백결합 백신이나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합니다. 네. 그리고 한탄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네. 군인이나 농부, 네. 야외 활동이 빈번한 분들, 예. 또 신증후군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실험을 하는 분들이 4회 접종하게 됩니다. 예. 이분들은 이제 여기에 특수한 분들만 이제 한탄 바이러스 백신 받으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요즘 대상포진 그 예방 접종 받으시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대상포진 백신도 꼭 받으셔야 되는 백신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예, 폐렴 사슬알균 백신 중에 23가 다당류 백신과는 동시 접종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러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래요? 예, 기간을 두고 접종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두 개를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같은 날 동시에 접종을 받으셔도 상관없나요? 네, 뭐 생백신이 아닌 경우에는 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네요. 요즘 반려동물이랑 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모처럼 이렇게 좀 야외 나가면 개들도 좀 뛰어다니고 나도 좀 이렇게 같이 숲속을 길을 좀 이렇게 산책하고 싶고 뭐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네. 아까 인수공통감염도 말씀하시고 해서 네. 뭔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과 야외 산책을 많이 하는 시기일 텐데요. 반려동물이 배설물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겠고 네. 고여 있는 물이나 오염된 물에 머무르지 않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로 다니지 않고 풀밭에 앉거나 네. 용변을 보지 않도록 네.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선생님 생각난 건데요. 지금도 코로나19 환자들이 나옵니까? 지금도 조금씩 예. 끊이지 않게 좀 오고 계십니다. 예. 근데 뭐 이제는 풍토병이 됐으니 네. 딱히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독감처럼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코로나19 같은 게 이후에 또 팬데믹, 전 세계를 휩쓰는 네. 이런 게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말씀해주신 대로 독감과 비슷하게 뭐 치료를 하거나 격리를 하고 있어서 네. 예전처럼 팬데믹까지 올 상황은 네.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지난번처럼 그때처럼 이렇게 막 마스크로 사재기를 하고 백신이 없어서 국가 간의 막 네.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좀 덜 할까요? 아마도 덜할 것 같은데 예. 아마 한번 팬데믹을 겪으셔서 그런지 네. 환자분들도 뭐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또 네. 병원 내원하실 때 보면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계셔서 예. 그런 안 좋은 가능성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4가지 감염병들은 초기 증상은 다 감기처럼 시작해서 나중에 합병증으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저희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쯔쯔가무시병 같은 경우에는 예. 폐렴이나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예. 심근염, 위장관 출혈, 수막 뇌염, 예. 폐혈성 쇼크와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수막 뇌염, 폐혈성 쇼크, 신부전, 뇌출혈 등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렙토스피라증은 출혈 증상이 입이나 눈, 점막, 내장에 나타날 수 있고 네. 심장염과 황달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출혈이나 네. 저혈압, 급성 신부전, 예. 쇼크까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합병증들이 나타난다 싶으시면 얼른 병원으로 오셔야 합병증들을 막을 수도 있고 치사율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요런 것들을 조심하셔서 우리 몸에 딱 익혀두면 예방할 수 있어요 하는 예방 수칙들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야외 활동을 하거나 농작업을 할 때 예방 수칙은
진드기 기피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밭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을 할 때에는 옷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를 양말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춰 입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을 마친 이후에는 샤워나 목욕을 하면서 진드기에 물린 상처는 없는지 네. 또 물려있는 진드기는 없는지 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예.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이 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이 계절쯤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가을철 감염성 열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뭘 조심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바로 오셔야 하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성열중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야외 활동 만끽하시고요. 그 와중에도 조심해야 할 것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